첫 페이지는 경험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이 경험을 토대로 제가 내린 그런 규칙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얼마 전에 그런 빅 지표들이 이 5주 동안에도 계속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이 지표를 앞두고 예측 매매를 하는 것들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 이거를 내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아직 그런 지식 그리고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잘못된 거래를 하는 것들을 제가 좀 보면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추가한 슬라이드고요. 빅 지표를 앞두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빅 지표라고 하면은 저 한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CPI, FOMC, 그리고 비농업 지표, 그리고 고용, 실업급여, 원유 재고, 요 정도가 이제 빅 지표인데요. 요거를 앞두고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될까요? 네, 무포로 대응, 워렌 버핏님. 네, 무포 관망해야겠죠. 네, 관망 무포지션. 네네. 네, 전체적으로 네, 1%만 진입. 네, 관망, 양방 진입. 네, 다양한 의견이 있네요. 전부 절대적인 의견은 관망하자가 이제 무포지션 이 전체적인 의견 주류의 의견 같고요. 근데 그게 뭐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근데 최대 물릴 수 있는 폭은 저 지표 때 나옵니다. 최대 물릴 수 있는 폭은. 그래서 지표 빅 이벤트를 앞두고는 절대 포지션을 갖고 있지 마시기를 좀 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 전에 물린 포지션이 있었는데 저 빅 지표를 앞두고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기대감도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그 전에 포지션이 있는데 손실 중이야. 근데 저 지표 때 내 방향으로 와줄 거라는 그 기대조차도 안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 물려있는 포지션이 정말 적은 금액이었는데 저 지표로 인해서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증거금이. 그래서 저는 그 헛된 희망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포지션을 정리하고 일단 정리하고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끝나면 유테인은 어디에 베팅할까? 제가 마켓메이커를 사실 유테인으로 거의 특정하는 이유는 모든 돈놀이에는 유테인이 다 중심에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유테인이 아니냐로 굉장히 구분이 되거든요. 실제로 주이신이 아니냐로. 그래서 지표가 끝나면 유테인 어디에 베팅할까? 전 마켓메이커를 뜻하는 거고요. 정답은 뭘까요? 지표가 끝나면 유테인은 어디에 베팅할까요? 지표가 끝나면 유테인도 베팅을 하겠죠? 왜냐면 그분들도 이제 메이저 주이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주이시들이 있으니까. 네, 네네네. 뭐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준호짱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에 베팅을 합니다. 추세에 베팅을 해요. 물린 사람이 많은 쪽으로 그쪽도 그것도 일부분은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되돌리더라도 그거는 되돌렸다면 추세가 형성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추세죠. 즉 추세로 베팅을 한다. 유테인이 영매매를 할까요? 저는 못한다고 봐요. 돈의 크기 때문에. 그게 즉 되돌리는 현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겠죠. 지표가 끝나면 마켓메이커조차도 추세에 베팅한다. 이유는 그 돈의 흐름을 역전시키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추세조차도 자신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표가 끝나면 추세대로 베팅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 지표 때 영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뭐 쭉 위로 쏘면 이제 매도를 잡아보는 거죠. 위아래 변동폭을 주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고요. 지표 전에 되돌렸을 때 만약에 상승 방향으로 나왔다가 되돌렸을 때 진입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세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잃을 수 있는 거를 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잃을 수 있는 거를 여러분이 다양한 트레이딩 전략을 갖고 있고 눌렀을 때 잡고 이런 것들을 다양히 구사를 하시겠지만 저는 증거금이 꾸준하게 쌓인다는 건 안 잃어야 돼요. 그러니까 리스크 안 잃는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계속 없는 상태로 둬야 되는데 추세가 쭉 뻗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하면
되돌렸을 때 크게 데미지를 입는다. 그리고 빅 지표 전에 잡으면 마찬가지로 돌이킬 수 없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상승 나오고 되돌림에 잡는 사람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돈을 버는 기술은 맞아요. 하지만 잃었을 때 여태까지 그 전략으로 여태까지 어렵게 익절을 한 것들을 복구할 수 없을 만큼의 잃을 수 있으니까 손절에 난 특히 자신 있다. 이런 분 아니면 안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본인이 자신 있다 아니다는 평균적으로 오버나잇 횟수를 3개월 추산을 때려보면 나옵니다. 그분은 거의 무포지션을 3개월 이상 살았다. 손절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게 아니라면 하지 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저한테 굉장히 많은 걸 많이 질문을 하시고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많은 예시를 들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을 건데 특히 그런 질문들의 90%는 진입에 대한 것 같아요. 사실 진입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소한 이제 원B에 눌림이 없으면 진입을 하지 마세요. 돌파는요, 돌파 WB는요, 걔조차도 반대 방향에 눌림이 없으면 진입을 하지 마라. 가장 좋은 건 이제 원B WB 매물대 눌림인데 제 뒤에서도 제가 슬라이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이평 매매를 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평선에서 지지받는다는 걸로 매매를 하지 말라고 사실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평은 깨진다라는 관점으로 본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소한 원비 눌림이 없으면 진입을 하지 마세요. 매물대만 가지고 하는 전략도 있는데 거기서 어차피 비중을 많이 못 실습니다. 매물대나 뭐 이평이나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을 받쳐주는 원비가 있으면 하는 건데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의 손익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절대 영원히. 이거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5주차는 어떤 결산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내용들을 다 기억 못한다 하더라도 내 원비 없으면 진입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굉장히 머릿속에 각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비가 없으면 하지 마라. 타점 고도화. 여러분이 아마 이런 그 정확한 방법을 알아도요. 내가 진짜 나는 방법을 아는데 나 왜 자꾸 못 들어갈까? 혹은 나는 자꾸 왜 두려워서 못 들어가는 거. 그리고 자꾸 이상한 데서 잡을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방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 배팅액의 한 10분의 1 정도를 보초병으로 넣으세요. 그게 1%가 되겠죠. 그래서 타점 고도화는 내 돈을 직접 넣는 게 가장 타점이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1% 정도의 비중으로 잡고 싶을 때 잡아놓고 혹은 방향이 안 보일 때 정말 적은 돈으로 넣어놓고 타점을 고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제가 오늘은 뭐 차트 예시를 그렇게 많이 들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WB에서 이게 변곡 WB인지 돌파 WB인지 판단이 안 돼. 그때 넣어볼 수가 있는 거죠. 판단이 안 될 때.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내가 생각한 방향 반대로 갔을 때도 내 타점을 굉장히 고도화시킬 수가 있고 예상대로 갔을 때도 타점을 굉장히 고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만약에 내 예상대로 가면 더 좋은 손익비에서 못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그게 정확하게 한 방향으로 그대로 쭉 흘러가주지 않기 때문에 되돌림에서 정확한 타점, 되돌릴 때 왜 정확한 타점입니까? 되돌림이 그게 시세를 바로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타점 고도화는 내 돈을 직접 넣는 거다. 1%만 넣어봐라. 그러면 굉장히 비중 베팅할 때 타점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익절이 만약에 일주일 이상이 되면 보초병의 비중을 키울 수가 있겠죠. 근데 보초병의 비율을 키운다는 건 내 타점이 이미 보초병 수준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초병의 자리는 정답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초병의 자리는 따라잡고 싶을 때입니다. 사실은 보초병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보초병의 자리는 언제라고요? 그렇죠. 따라잡고 싶을 때예요. 내가 보통 진입을 막 하는 건 보통 따라잡고 싶을 때 하거든요. 원비는 인간 욕망을 거스르는 행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볼린저에 누를 때 잡는다는 건요. 인간 욕망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포지션을 잡고 싶을 때는 어떤 방향에 따라잡고 싶을 때예요. 진행 중일 때예요. 원비는 인간 본성을 거스리고 기다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초병의 자리는 따라잡고 싶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구간에 돌파가 나올 때 우리가 보통 그런 일이 있죠. 근데 돌파가 나오고 잡으면 되돌려 버리는 게 보통 선물 시장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는 그냥 잡으면 돼요. 네, 원비가 와서 망설여진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욕망을 거스리는 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뭐 상당히 높은 이해도로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잡고 싶을 때 보초병을 넣는다. 원피에서 잘 안 잡히는 건 당연한 거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따라잡고 싶을 때 보초병으로 진입을 하면 제 인간의 욕구를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나 할게. 근데 적은 돈으로. 근데 되돌림에서 비중 베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이에요. 과학. 그래서 높은 손익비를 잡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따라잡고 싶을 때 보초병을 넣어라.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채팅방에서 많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제 트레이딩 지식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데 보통의 분들은 사실 못 알아듣겠고 못 하겠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차트를 아무리 돌려봐도 모르겠을 때 뭐 정답 다 써놨는데 행동 세 가지는 30분간 차트를 보지 마라. 30분간 차트 보지 마세요. 안 보면 명확히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봉의 지지 저항을 확인을 하세요. 일봉의 지지 저항. 그리고 세 번째가 사실 진짜 중요한 건데, 내가 진입했을 때 손실금과 그러니까 최대 손실과 최대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걸 진입과 동시에 계산하고 진입하거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초병을 넣었으면 진입하고 하겠죠. 그걸 해놓으면 굉장히 심플해져요. 굉장히.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어제죠? 어제 아마 5일로 그러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건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왜 밑으로 쏠까? 위아래 흔들어주면 좋으련만. 저는 얘가 이제 헤드앤숄더가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원비까지 전 눌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요일이 되면은 붙어주겠죠? 어떤 식으로든. 근데 얘가 그럼 매순이 한번 정확히 보면, 제가 이렇게 분석한다고 꼭 그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얘를 매수로 볼 수 있는 거니 저는 뭐 매수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 일봉이에요. 일봉입니다. 일봉은 우리가 일봉 매매를 하면 데미지가 맞으면 굉장히 커요. 잘못 맞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타점을 1시간 봉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일봉은 어느 정도 방향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시세가 나와줄지 27일날 나와줄지 28일날 나와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헤드앤숄더라고 만약에 얘가 헤드앤숄더로 결론이 났다라고 했을 때, 얘가 다음날 나와줄지 다다음날 나와줄지 여기까지 쭉 내려가지고 여기서 나와줄지는 모르는 거다. 이해되세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입했을 때 저걸 모르기 때문에 최대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이 며칠씩 길어지겠죠. 여기는 사실 이 말이 빠졌는데, 최대 손실금, 최대 수익금을 계산을 해놓고 최대 홀딩 기간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봉 지지저항 확인하면. 일봉 지지저항을 확인하면 거기까지도 내가 요번 포지션 잘못 물리면 며칠까지도 가겠구나가 머리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중 베팅을 하고 그 계산을 하면 사실 늦었죠. 그래서 보초병을 넣고 그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보초병을 넣고 내가 모르겠을 때는 30분간 차트를 보지 마세요. 보초병을 넣고. 그러면 더 정확한 되돌림에서 진입을 할 수 있다. 눌림에서. 그리고 일봉 지지저항을 확인을 해라.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설명 안 되던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되집니다. 일봉을 확인하면 여러분이 설명이 안 되던 것들이 많은 것들이 설명이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채팅창에서 질문하는 대다수의 것들을 일봉을 확인하시면 해결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입을 했을 때 손실금, 최대 손실금, 최대 수익금, 최대 홀딩 기간이 계산이 나온다. 요 세 가지를 하면, 왜냐면 30분이면 굉장히 큰 시세가 분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봉 지지저항 확인하면 내가 잘못 들어갔구나도 확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초병을 진입시켜 놓으면 내 손실금, 최대 수익금이 더 명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포인트로서 계산이 됩니다. 포인트로서. 그래서 제가 이제 타점을 고도화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 타점을 고도화하는 건 차트를 정확하게 보게 된다는 건데, 보초병 넣어놓고 저 세 가지 행위를 하면 명확하게 보이더라.
그래서 3번이 계산이 안 된 시점에서는 라수를 키우지 마세요. 라수를 안 키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시드를 다 지킬 수 있고요. 이게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 한 100번 정도 강조했던 건데 제가 여러분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미장의 방향성을, 미장이 예를 들어서 상방이 쭉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아시아장에서 되돌릴 수가 있을까요? 네, 없다는 의견이 많네요. 네, 없다는 의견이 많네요. 네. 그러면 그 말을 다르게 하면 아침부터 익절을 하고 시작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매매를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사실 아시아장에서 돈 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통 유로장 그리고 미장에서 채팅이 많아지는 걸 주로 보는데 그때 거래를 활발하게 한다는 뜻인데요. 아침부터 돈을 벌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익절로 기세 잡기 이렇게 제가 표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침부터는 미장의 방향대로 추세 매매를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침부터는 미장의 방향대로 추세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부터 익절을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아장에서 미장의 방향대로 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돌리지는 못하지만 유로장까지 쭉 미장과 반대 방향으로 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달에 한 번꼴로 나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답이 있죠. 정답이 있습니다. 빠른 손절하는 것도 정답인데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미장의 고점 저점을 파악을 해놔야 됩니다. 미장의 고점 저점. 이거 파악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손절 나갈 거예요. 사실 무시하고 해도 됩니다. 근데 고점 저점을 파악해 놓고 내가 최대 물릴 수 있는 폭, 내가 최대 수익을 볼 수 있는 폭을 미리 계산을 해놓는 거다. 다 모든 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장의 고점 저점을 파악해놔라. 그게 여러분이 최대 물릴 수 있는 폭이에요. 전일 미장의 고점 저점이 나 미장 추세대로 매매했는데 그게 잘못됐을 경우 최대 물릴 수 있는 폭이 이겁니다. 그리고 상방이면 볼린저 하단에서 매수, 미장이 상방이었으면 여기 사야겠죠. 그리고 하방이었으면 볼린저 상단에서 매도. 요거만 하셔도 아침부터 최소 30만원에서 100만원씩은 챙깁니다. 전일 미장의 힘이 비등하면 WB에서만 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횡보였으면 WB 완벽한 눌림, 횡보가 지속되겠구나, 완벽한 눌림에서만 진입을 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제가 이런 걸 이제 한번 골드에서 한번 볼게요. 11월 2일부터 보겠습니다. 12월 2일. 요때죠, 요때. 이날의 전일 미장은 뭘까요? 이날 11월 2일의 아침인데요. 이날의 미장은 뭐예요? 11월 2일의 미장은 뭘까요? 지금 제가 그 하얀색 줄로 표기한 곳이 그날의 시가입니다. 이때는 7일이었겠네요. 7일. 이제 7시. 뭘까요? 방향이 없다. 미장이 여기 시작했겠죠? 미장이 여기 시작했는데 마감을 여기서 했어요. 방향이 미장 캔들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미장 캔들로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도찌죠, 도찌. 방향이 없습니다. 그럼 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기서 잡아야겠죠? 여기서 잡아야 됩니다. 더블비죠? 더블비에서. 네. 그럼 11월 3일로 가볼게요. 이때도 아침 7시가 시작이었을 겁니다. 이날의 미장은 뭘까요? 그쵸? 횡보겠죠? 아, 상승으로 보시는구나. 이게 다들 좀 뭔가 잘못, 눈에 뭐가 잘못 씌이신 것 같은데. 상승으로 보시는구나. 이거를. 여기서 시작했죠? 여기서 끝났죠? 미장 캔들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도찌죠, 도찌. 도찌. 음봉 도찌가 되겠죠? 음봉 도찌. 얘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음봉 도찌는. 음봉 도찌는 뭘로 봐야 될까요? 제가 캔들 교육할 때 했는데. 그렇죠. 저는 음봉이라도 도찌 캔들은 캔들로 본다. 아니, 망치형 캔들은 망치형이죠. 망치형 캔들 상승으로 본다. 그럼 저 어디서 잡아야 돼요? 여기 잡아야죠. 상승이니까 원비에 잡아야죠. 여기서 미장 시작, 미장 마감. 밑에 아래 꼬리 단 망치형 캔들. 미장의 캔들이 요거겠죠. 그럼 상승으로 보니까 눌림에서 잡는다. 횡보만 WB에 잡는 거겠죠? 횡보만 11월 4일로 가볼게요. 11월 4일에 아침 시작은 8시, 이날이 이제 월요일이네요. 월요일. 이날부터 이제 아침 8시 시작입니다. 이날은 미장의 캔들이 뭘까요? 미장은 어떤 방향일까요? 미장이 여기서 시작했겠죠? 여기서 시작했겠죠? 여기 시작하고 이 꼬리를 좀 달고 이렇게 마감한 거죠?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이 꼬리 달고 그렇죠. 상단에서 매도해야 되죠. 상단 여기서 매도를 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매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매도를 했겠죠. 여기서 매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저기서 매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물리죠? 물리죠? 네, 물립니다. 이거 1시간 봉입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4시간, 5시간째 살아나오나 싶다가 6시간대 올리고 이러죠? 네. 근데 결국엔 수익으로 나왔잖아 라고 저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물릴 수 있습니다. 물릴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일 미장이 음봉이야. 음봉이야. 밑꼬리가 아니고 위에 꼬리죠. 음봉이야. 잡아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점 저점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고점 저점. 고점이 전일 미장 고점 여기죠? 전일 미장의 저점이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되겠죠? 그쵸? 그러면 나는 전일의 미장에 저점에서 잡았네? 그쵸? 예, 조금만 옆으로 가볼게요. 예, 저점 여기 잡은 거죠? 박스를 쳐보는 거예요. 난 전일 미장에 고점과 저점을 잡았어. 사실 저는 여기서 잡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잡지 않고 바로 나올 수 있으나 내가 뭐 거래에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물리다 하더라도 얘가 이렇게 가는지를 봐야 된다. 몇 포인트예요 이게? 한 14포인트 정도 되죠? 그러면 내가 최대 물릴 수 있는 폭이 요거구나. 최대 물릴 수 있는 폭이 요거구나를 인지를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날 얘죠? 다음날 8시죠? 다음날 8시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전일 미장이 여기서 시작했겠네요. 여기서 시작. 여기서 끝났겠네요. 전일 미장은 윗꼬리단 시가가 여기였을 테니까 윗꼬리단 음봉이죠. 전일 미장은 윗꼬리단 음봉이죠. 윗꼬리단 음봉.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뭐 계속 원웨이 하락을 주죠. 그리고 다음날 그걸로 가보는 거예요. 다음날 일로 왔어요. 일로 오면 얘는 뭐예요? 11월 8일은 뭐예요? 11월 8일 11월 8일 네, 여기서 시작했겠죠. 시가가 여기입니다. 시가 여기. 시가 여기고 요렇게 마감했겠죠. 망치형이죠. 망치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 혹은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매수를 했어. 요 정도에서 매수했어. 1966. 그리고 10포인트가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잡아볼 수가 있겠죠. 보초병을 넣어볼 수도 있고 그냥 잡을 수도 있고 잡을 수가 있겠죠. 11월 7일날 위에 원비가 안 닿았는데 매도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최소 원비에서 하라 그랬잖아요. 최소 원비. 근데 매물대만 있죠? 33으로 바꾸면은 닿긴 할 겁니다만 저는 여러분 이 강의의 목적은 초보자 대상이기 때문에 저건 안 닿았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저건 안 닿았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익절한다는 그 발상을 내가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는 발상을 일단 버리세요. 더 리스크가 있는 자리였던 거죠. 저건 더 리스크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안 하면 돼요. 근데 내가 굉장히 공격적이다, 아니면 난 모르겠어 갖고 보초병만 넣겠다 이러면 보초병은 익절이 나와주겠죠. 네, 여러분이 모든 자리에서 비중 베팅 하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며칠 더 가볼게요. 11월 9일 11월 9일 왔어요. 그럼 얘는 뭘까요? 전일 미장의 시작은 얘네요. 여기 시작했네요. 여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마감을 여기서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뭘까요? 네. 네, 굉장히 좀 시각적으로 잘못 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또 이렇게 확인하네요. 저거를 도찌로 볼 수 있나요? 도찌는 뭘까요? 과연 도찌 캔들이란 건 뭘까요? 네. 근데 저거를 뭐 음봉 뭐 이렇게 그죠.
제가 질문 다시 해볼게요. 하방이에요? 상방이에요?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방과 상승의 힘이 같아요? 하방이죠? 네, 1주차부터 강의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매도를 잡는 거죠. 네, 이렇게 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가능해요. 그럼 내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최대 물릴 수 있는 폭은 뭐다? 전일 미장의 고점 저점이다. 상방이면 하단에서 매수, 하방이면 본인 상단에서 매도. 네, 전일 미장의 힘이 비등하면 WBS 진입해라. 네, 항상 WB만 노려도 항상 먹겠죠? 이 말을 반대로 하면 항상 WB만 노리면 먹겠구나. 왜냐면 WB 자리가 안 올 테니까.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매매일지. 이제 매매일지 해당입니다. 매매일지는 사실 왜 매매일지 쓰는 거 안 가르쳐 주세요? 뭐 이렇게 누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장 제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은 뭐냐면 다시는 들춰보지 않는, 다시는 사진 찍어놓고 볼 생각도 없는 걸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뭐 뭔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반복적이지 않은 행위는 좀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매매일지는 반드시 다시 들춰볼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되는데, 하루 최대 손실을 갱신했다면 손실 금액을 적어서 붙여놓으세요. 이게 매매일지예요. 여기서 핵심은 손실, 갱신, 붙여놔라. 요게 핵심입니다. 손실과 갱신을 붙여놔라.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루에 같은 금액을 계속 잃는다면 여러분은 0.1%의 트레이더, 상위 0.1%의 트레이더입니다. 그래서 하루 최대 손실 금액을 정하세요. 하루 최대 손실 금액.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손실에 대해서 제가 뭐 쭉 저도 이제 읽어보면, 모니터링 해보면 그냥 중구난방 잃어요. 잃는 게 오늘은 몇천 불, 내일은 또 뭐 100불, 뭐 200불 뭐 이러다가 또 몇천 불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한테 그 손실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이. 그래서 하루 최대 손실 금액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안 하면 어차피 또 잃는다. 하루 최대 손실 금액을 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조건 정해진 금액만 잃게 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이 0.1%의 트레이더가 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비중이 몇 퍼센트 권장하시나요? 그럼 제가 재산 내역을 알 수가 없잖아요. 재산 내역을 모르는데 비중을 몇 퍼센트로 권장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재산이 1000만 원인 사람한테 비중 몇 퍼센트로 제가 권장해야 될까요? 전재산이 10억인 사람한테 제가 비중 몇 퍼센트 권장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잃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이 나와요. 사실 계속 중구난방으로 잃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버는 것도 중구난방이고 계좌가 우상향 하진 않는다. 손실 금액을 정했는데 실천이 잘 안 됩니다. 네, 손실 금액을 정했는데 실천이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실 금액을 정해놨는데 그 이상으로 초과 손실을 감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내용은 뒤에도 나옵니다. 뒤에도 나와요. 일주일간 거래 끄고 여행 가면 그 사람은 다시 원점이에요. 정말 제가 운동이랑 똑같다 그랬죠? 여러분이 거래를 멈추시면요, 1주차부터 여러분은 1주차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는 절대 멈추면 안 돼요. 재밌죠? 웃기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계속 돈 잃으면 좀 멈추고 여행도 갔다 오고 좀 이래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멈추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제로부터 시작이에요. 이거 정말입니다. 이거 진짜예요. 거래는 절대 멈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버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어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가 주식 뭐에다가 뭐 스몰캡 소형주에다가 뭐 사놓고 뭐 한 6개월 뒤에 차트 킵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근데 실제로?
저 그게 진짜 궁금한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돈 버는 사람 중에서 자기 돈을 몇십억을 넣어놓고 차트를 안 볼 수 있는 인간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다 솔직하게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지 마세요. 네, 그런 생각을 제발 버리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누가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걔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지가 실천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를 매일 하잖아요. 전 미국 가서도 거래를 하잖아요. 시간 달라져도. 뭐 제 수강생분들도 아마 그거를 뭐 보셨을 거고.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 거래를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실력은 내가 이제 뭐 중등부 선수권 정도 올라왔는데 바로 초등학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면 선물 시장은 진짜 프로들만 들어와서 게임을 하기 때문이에요. 거래를 멈춘다? 그 사람은 바로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선물로 정말 인생 역전하고 돈 많이 벌고 싶어.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근데 나 매일 하는데 돈 잃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정해놓은 금액을 잃었으면 멈추면 돼요. 그날 멈추면 돼요. 그날. 그리고 비중을 확 줄여서 하시면 됩니다. 10분의 1로 할 거를 뭐 20분의 1, 50분의 1로 줄여서 하면 됩니다. 0.01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거래를 멈추는 순간 여러분은 그냥 계속 죽죽 잃는다고 보시면 돼요. 선물 시장에서 저는 여러분이 다 살아남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살아남는다는 건 돈을 번다는 뜻이에요. 떠나는 사람은 돈을 잃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선물 시장을 떠나는 사람은 돈을 벌어서 졸업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인터넷에서 정말 다양한 정보 접하실 텐데 저는 어떤 사람이 뭘 얘기할 때 걔가 거짓말하는지 진짜로 얘기하는지가 전 명확히 보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알거든요. 전 알잖아요. 네, 떠났다는 건 돈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사실. 진짜입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네, 유튜브를 접을 수는 있겠죠. 돈을 많이 벌면. 근데 선물 시장을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난 건 돈을 잃은 자만 떠난다. 네, 김직선 가라사대. 선물 시장을 떠나는 사람은 유일하게 선물 시장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돈을 잃은 사람이에요. 버는 사람은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최대 그 손실 금액을 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돈을 벌게 될 겁니다. 무조건 벌어요. 최대 손실 금액만 정하신다면. 네.